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 인성적인 영역을 그냥 아예 빼주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요즘 트렌드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 과목에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만 기록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 티타임 오픈 활짝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TT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주제였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팀메이트를 만나봐야겠죠. 자, 우리 국민대 입학사정관 이대희 입학사정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정관님, 혹시 우리 선생님들과 TT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 이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요즘 그 학교가 대학교에서 진짜 바쁜 시기잖아요. 예, 지난주에 면접을 마치고 이제 입시가 거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나면 수시 전형이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바쁜 시즌이라서 어렵사리 좀 모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덜어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수업 혹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실 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과 사례를 조금 읽어드리면서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기대되는 티타임 시작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엇을 기록하면 될까,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기술의 방법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기술의 영역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분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첫 번째로는 특징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닥 선호하지 않는 패턴이 바로 이제 대학 진학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학생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은 저 뒤편에 있고 학생부 자체가 대학이죠. 2009년부터 사정관을 했으니까 올해 한 14년째 학생부를 보고 있는데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건데요. 굉장히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시기 때문에 일관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반복되는 것. 하지만 무엇이 반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말고 그냥 동일한 단어 혹은 동일한 문장, 동일한 어구들이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변해가거든요. 생각, 관심사 많은 것들이 변화가는데 동일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건 조금 한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전공과 관련한 내용이 동아리와 진로 활동에 여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율활동에서도 굉장히 전공 관련 내용을 기록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율활동이 과연 적합한 기록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진로 희망이 변경된 학생들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3학년 거의 모든 과목에 이제 전공
희망 전공을 이렇게 쏟아붓지요. 열심히 노력했다, 준비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무언가 불일치되고 좀 이상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죠. 해당 과목과 너무 거리가 먼 형태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자기소개서도 좀 폐지가 되었고 이제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직업 이야기는 좀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교육과정을 벗어난 전공과 관련한 내용,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좀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기록이죠. 즉 1학년 1학기의 순간, 1학년 2학기의 순간 이렇게 각 학기의 순간도 기록이 되지만 결국 그 기록들이 누적이 되면 어떤 전체의 모습이 되는 거죠. 즉 일관된 모습 혹은 변화한 모습들이 학생부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관되거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학생이겠죠. 학생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구조화해서 기록을 하시거나 혹은 학생들이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걸 구조화해서 넣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상당수 있습니다. 학업과 전공의 역량 변화의 추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1학년 1학기 때의 학생의 능력과 3학년 1학기 때의 학생의 능력은 확실히 다릅니다. 즉 1학년 1학기 때에 관심이 있었던 전공의 역량보다 3학년이 되면 당연히 그 실력이 커져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게 역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의 변화,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는데 기록에서는 생각보다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평가를 굉장히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학업 능력, 학업 역량의 변화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 숫자의 변화로 읽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 맞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적이게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기록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이렇게 과목의 수준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내용들 안에서의 역량의 변화가 있다면 훨씬 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만으로 학생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생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3번 때문이죠. 다수의 기록,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록을 해주시는데요. 좋은 표현으로 다양한 시선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선생님이 한 학생을 동일하게 기록해 주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이런 오류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앞과 뒤가 다른,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이야기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읽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기록되지 않는 내용,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부를 읽으면서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아주 쉬운 예로는 같은 2등급의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수업 태도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런 지식과 관련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두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 인성적인 영역을 그냥 아예 빼주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없으면 없는 걸로 저희가 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수업 태도가 좋다, 성실하다, 착하다 이런 너무나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써주시기보다 그냥 안 써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향 이야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이 정의들의 방향이 다 나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한 이후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다. 사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기록에서 학생부를 기록하는 방향,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로에 따라, 즉 진로가 결정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공부한다. 이게 고교학점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로가 무엇이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학교생활기록부 혹은 이제 대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진로가 무엇이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진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굉장히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중요한데 직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예가 PD,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PD와 기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PD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학과에 가고 싶은지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학교생활기록부에 PD가 되고 싶다,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나 문장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많다고 일관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누구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가 단순히 직업으로만 접근하거나 기록되는 것보다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가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 진로에 대한 기록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취평가제, 기재요령을 다시 봤는데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 여기 이거죠.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야 할 기본 내용은 이거죠. 무엇을 공부했고 이 무엇은 결국은 과목의 선택, 더 깊게 들어가면 성취 수준까지 될 겁니다.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것이 기록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이 학생부 기록의 이 책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개별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 역할과 활동 위주로 관찰하여 기록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지금 요즘 하는 고민은 과연 이 관찰을 어떻게 하시나? 관찰을 어떤 형태로 기록하시고 있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강한 예를 들어드리면 직접 관찰한 내용을 쓰셨나? 물음표를 찍게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어떻게 하고 관찰을 해서 기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하나의 방향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성취 기준, 평가 기준, 단원별, 영역별 성취 수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면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능과 태도, 즉 학생이 배워야 하는 것들은 이 지식과 기능과 태도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학생부에 기록되어야 될 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어떠한 태도를 확인했느냐, 교사가. 이게 학생부를 기록하는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학생부를 보다 보면 학생이 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자꾸 고민이 되는 학생부를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너무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썼더니 입시에서 다 떨어지더라. 너무 많이 듣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기록으로 합격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 거창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 학생부 기록이 대입에 메모리돼서 전략, 기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조금 우리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단원별 성취 수준은 요건 이제 개인적인 제 팁인데 기록으로 역량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면 결국 저는 연결고리가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원. 즉 국어가 있고요,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화작이 있고, 언매가 있는데 결국 이 국어교과의 과목들은 일맥상통하는 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이공계열 과목, 즉 수학이나 과학은 이 지식의 위계가 수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결국 인문사회 과목들은 이것들이 수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런 이 단원이나 영역들의 연결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모임들이 계시고 이 각 교과 협의회나 이런 모임들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경험하시고 공유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칭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이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 혹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했으면 하는 건 학생이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지식이 되겠죠. 결국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냐, 이건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고 기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들이 있을 것 같고, 기능은 이런 거는 기량과 재능을 아울러 이루는 말, 이제 학생부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익힌 기량과 재능, 즉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학생이 익힌 것이라면 수행평가 이야기가 이제 따라 나오게 되겠죠. 수행평가가 결국은 학생이 직접 수행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식 기능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결국 이 지식과 기능은 하나로 묶어서 한데 이렇게 표현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도,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이게 태도의 사전적 정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편히 쉽게 이야기를 할 때 태도라고 하면 어떤 행동의 모습, 행동의 양상을 흔히 태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학생의 생각, 학생의 가치관,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건 과연 이 학생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고 이 학생의 생각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적절한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문사회 계열을 혹은 인문사회 경영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확인한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주저없이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행의 주제를 기록해 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와 다른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태도 혹은 가치관, 학생들을 좀 기록해 주시는 걸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행평가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놔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즉, 이제 이 페이지가 가장 선생님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론이 진행되는 이론 강의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기능을 기록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죠. 강의식 수업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은 질의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게 하고 무언가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확인하시면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수행평가에 대한 정의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수행평가의 기록의 형태를 한번 정리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산출물과 작품만 남거나 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즉 학생 개별 특성이 안 보이고 답과 산출물과 작품만 남아있는 기록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찰은 과정이나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한 단락, 즉 한 과목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 과정이 다 드러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영역, 즉 동아리 활동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모든 과정을 다 드러내고 2학년 때 다 드러내고 하려고 하시지만 이렇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읽을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학생의 모습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것들을 약간 더 서술해 주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동일한 구성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면 똑같습니다. 정말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요. 한 7줄이 나온다고 치면 2줄은 학생에 대한 평가, 또 한 2줄은 학생이 한 활동 내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변화를 읽어내기가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지.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까지 전체의 학교생활기록부 모습에서 기록에서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이런 단락이나 기록에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나타나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즉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과 지금 현재는 이제 진로 선택 그러니까 섞여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1학년의 기록 내용이 3학년의 수준보다 높거나 뒤바뀌어 있거나 1학년 때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나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의예과 학생들의 서류를 사실 봅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의료와 간호가 없지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의예과 서류와 간호학과 뭐 이런 여러 분야의 서류를 학생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의예과 학생들 서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1학년 때 이미 본과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미 본과를 정해서 과학으로 따지면 2과목이죠. 생명과학 2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건 올바른지는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의 기록 조금 고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성이 매우 낮은 내용 이것이 주로 나타나는 유형은 제가 봤을 때는 진로예요. 진로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과목에서 진로를 다 보여주는 것이 학생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로를 기록하기에 적합한 과목,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한 학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학과와 그 학과에서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을 건데 그 과목들에서 드러나야 돼요. 제가 물리 혹은 화학에서 이런 직업 혹은 전공과 관련한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희망하는 학과나 희망하는 진로는 다른 과목에서 너무 많이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례로 넘어갈 텐데요. 이 사례를 말씀드릴 때마다 굉장히 고민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교실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쓰시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어떤 유형화하자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유형들을 좀 골라낸 것이다. 그래서 이 유형에 적합한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2021학년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런 유형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학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문학 속 한국지리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함. 한 문장씩 끊어볼까요? 그냥 팩트죠. PT를 만들었다. 이게 능력일까요? 능력일 수 있죠. 문학 속 한국지리 주제고요. 정철의 3위인곡 속 유배지 쭉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반영된 가옥제조 설명 등 수업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친근한 문학 작품 속 지리 현상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자연지리 분야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움.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저 너무 힘든데요. 이걸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참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활동 자체는 저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학생이 한국지리를 배웠는데 한국지리 속에 문학 작품이 나타나서 이 학생이 한 건 문학 작품 속 지리 현상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이 하나, 둘, 이 두 문장 과연 어떻게 바꾸거나 좀 변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과 이건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작품 속 지리 현상을 소개하고 분석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떤 걸 잘했거나 분석을 잘했거나 소개를 잘했거나 지리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결국은 지식기능 태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활동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좀 뽑아봤고요. 두 번째, 이게 아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화법과 작문입니다. 작년 2023이니까 작년이고요. 올해 이제 2024고 이상의 날개를 심도 있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용구를 씁니다. 그래서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이유를 나가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설이라고 해석함. 팩트죠. 팩트가 맞는데요. 그 뒤가 굉장히 양이 많죠. 자, 아스피린이 나옵니다. 아스피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아스피린은 항염, 해열, 진통을 줄여주거나 신체의 물질을 감소시키는 도움을 주고 따라서 염증이 나는 것을 이 기록 내용이 화법과 작문에서 어떻게 좀 굉장히 애매하죠. 성취 기준이나 이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화법과 작문에서 기록이 되고 배워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 제가 이 기록을 우리 위촉사정관 교수님들, 위촉사정관들 교육에도 그리고 전임사정관 교육에도 이 자료를 활용했었는데요. 이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아이가 한 걸 써준 거 아니냐. 맞죠? 가장 노멀한 이해. 그렇다면 이 기록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록 자체가 잘못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그 기록이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사실 조금 다른 영역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관심 있구나. 이것이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다면 그 자체를 달성하셨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 과목에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만 기록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정관들도 많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는 조금 이 화법과 작문이면 아무래도 말하기와 쓰기잖아요. 제가 이제 구성한다면 여기에 나온 이런 과학적 지식들은 다른 데에 써놓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화학이거나 이 친구가 약대를 가고 싶어 하겠죠. 누가 봐도 약학과 화학 쪽을 했다면 이것과 관련한 실험을 한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성취 기준이 굉장히 핫하고 이 성취 기준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쁘진 않지만 어떤 평가 얘기가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학생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식도 아니고 이게 이 부분의 지식이 여기 쓰여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정관이고요. 기능, 태도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양이 많은 부분도 전 있다고 보여지고요. 해석을 했고 이 아스피린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정말로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면 아스피린이 이런 기능을 있는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런 아스피린의 이런 기능을 어떻게 비유해서 이렇게 작품에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록이 화작에 맞는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사회문화 이것도 이제 2021 좀 예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스탠다드, 가장 표준화된 기록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밑줄을 쳐놓은 게 제가 이 사회문화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 그런데 우수하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 뭘 해서 뭘 했다. 뭘 해서 뭘 했다. 그런데 너무 많죠. 나열. 이런 기록이 가장 노멀하고 학생이 뭘 했는지 쫙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진로가 명확하고 능력이 너무나 탁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써줄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기억이 맞다면 국문과 학생이었을 건데요. 뭐 소설 여기 보면 준거 집단 체험 활동으로 소설 가정에서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사회문화에서 준거 집단이라는 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 활동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체험 활동을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떤 소설의 어떤 작가를 선택했고 이렇게 쭉 써주면 사실은 이 수업 활동과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엮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뭐 이런 거예요. 10일지는 모르겠으나 학종에 걸맞지 않은 학생이면 이 정도 수준도 저는 괜찮다. 하지만 학종을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평가하셨을 때 너무 예쁘고 너무 열심히 잘하는 아이라면 학생이 선택한 학과와 적합한 주제를 학생이 한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이상 화작 있잖아요. 그 부분처럼 좀 길게 써주시는 방법이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학생에게 적합한 걸 좀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기록인데요. 그 재작년에 2022.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더 사실 센세이션한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극과 극인 성취 수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시고 뒤에를 이렇게 기록했던 구조의 기록도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유하게 반응하시는 즉 지진파부터 올바로 설명함은 성취 수준 즉 지구과학과 관련한 교육 내용 그리고 성취 수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쭉 써놨고요. 관측수와 진앙 포함한 도형 속에서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분과 현을 이용하여 진원의 깊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올바로 설명했다.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서 건축에서 나오는 순간 이 친구가 어느 학과를 지원했는지 아시겠죠? 건축학과입니다. 제가 평가했던 아이들이에요, 다. 제가 뽑아오는 자료는 제가 이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갖고 오는 아이들인데요. 지질조사와 지질 이해 중요성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했고, 건축물은 이런 것들이 알아야 한다 등의 심도 있게 탐구하고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함, 주제 탐구, 그 다음에 막 굉장한 어려운 내용,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 친구가 뭘 할 줄 알고 어떤 데 관심 있고 뭘 하려고 한다, 기본적인 정보는 충분히 주어지는 기록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합격해서 면접을 본다면 어떤 질문거리도 굉장히 많죠. 이 진앙과 진원, 진앙거리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왜 중요한지 말해봐라. 그래서 이러한 기록도 다 합격생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오는, 떨어진 아이들을 가져오지긴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면 이 친구도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나쁘다, 이 기록 때문에 떨어졌다, 붙었다, 근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어느 과목 하나의 기록이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그 과목에서 확인한 학생의 능력을 이렇게 써주셔도 충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의 기록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융합수업, 이젠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융합수업 샘플도 좀 가져왔는데, 융합수업은 최소 두 가지 주제가 결합이 되잖아요. 여기도 잠깐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주제로 국어와 화학의 융합수업에서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쭉 합니다. 그래서 공익공 광고를 제작했대요. 한 내용을 쭉 서술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은 국어과 공문과 지원한 학생인데 뒤에 이야기는 화학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수업을 하는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융합수업 자체에 대한 설명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 수업 이런 주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고, 즉 이 부분에서 저는 개별 특성이 드러나는가, 이 학생은 이 주제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이 학생이 담당한 것 중에서 수준은 어디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기록을 읽는다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수업을 하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개 이상의 과목이 결합됐을 때 학생이 희망하는 쪽에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했던 것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이 대입을 위해서 국민대 맞춤형으로 쓰시진 않아요. 이제 특정 S대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맞춤형 생활기록부를 쓰기보다, 작성해 주시기보다 학생이 어떤 공부를 했고 공부의 방향이나 학생의 역량을 기록해 주시는 학생부가 어떨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저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즉 학종이 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 입시의 도구죠.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고 역량 그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대입 전형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드리느라고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학생부 좀 고민 힘드시겠지만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국민대 행사나 다른 좋은 곳에서 혹시 만나게 된다면 또 그때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입을 떠나서 학생부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 지식기능 태도가 녹여져 있고, 정말 이 학생이 주체가 돼서 어떤 활동과 역량을 키워왔고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공부가 하고 싶은지 이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학생을 봐야 하는데 이 학생이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들이 확인이 되면 아마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학생을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있다면 그 학생을 좀 보고 싶어 할 것이고, 서류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좀 들어가요.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는데 1학기에서 2학기로 올라갈 때 어떠한 성장 포인트를
보여줘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뭐 태도의 변화도 있고요. 지식 수준의 변화도 있고 관심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기의 변화는 크게 고민이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학년의 변화에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같은 과목에서 나타나긴 좀 어렵고요. 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서의 변화, 그리고 진로 활동과 과목에서의 연계, 이제 이런 것들은 수준의 변화를 맞출 수가 있어요. 즉 학년이 올라가면 이게 연계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로를 설계한다는 걸 굉장히 쉽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직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3학년 때 언급이 돼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정관이에요. 하긴 근데 그 직업 이야기가 아까 조금 약간은 좀 1, 2학년 때는 좀 조심을 한다면은 그래도 관심 있는 어떤 직군이나 계열이나 뭐 요 정도의 조금 큰 범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어떤 활동들을 해간다, 이런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직업보다는 좀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이냐 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뭐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뭐 공학계열 이렇게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2학년이 되면 좁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학생들이 결국은 물화생지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1학년 때 물리, 그러니까 공통과학에서 물리를 잘한다, 화학을 좋아한다, 생명과학을 좋아한다, 그리고 생명과학 중에서 어떤 영역에 훨씬 더 관심이 있어 하고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 1학년 때 드러나면 2학년 때에 어떤 계열이나 직업군을 이야기했을 때 그 효과는 저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일관되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학생이. 그러니까 진로 활동만, 그러니까 진로 활동의 기록만 일관되고 세팅은 전혀 다르게 놀죠. 그게 제가 아까 다수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기록하시다 보니까 학생이 명확하게 본인의 그 진로 계획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바뀌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확인해서 그냥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은 일관되게 A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A, B, C, D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학과를 가겠다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업을 먼저 설정하면 무엇을 공부해야겠다를 매칭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 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공부하겠다, 어떤 학과를 가겠다를 조금 더 탄탄하게 설계한 다음에 이제 직업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준비하고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겠다. 사실은 그 직업을 정하기가 막 갑자기 3년이나 남았는데 1학년 때 직업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는 좀 흥미를 갖고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2학년 때 그것이 더 좁혀질 거고 3학년 때 더 뾰족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학년 때 얘는 무조건 확고해, 얘는 막 직업 이거에 막 무조건 꽂혀 있다 라고 해도 큰 또 무방하잖아요. 그것도. 무방하죠. 네. 그런데 무언가 꽂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의 영역이나 내용을 넓혀가느냐도 중요한데, 너무 꽂혀서 그걸 거기서 더 좁혀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나에 꽂혀서 공부를 하는데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을 또 만들어, 어색해지는 거죠. 예, 약간 어색해지는 상황이 거죠. 만들어지기 예. 때문에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고민은 학생이 과연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학생들이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안타깝긴 합니다. 자, 또 이 학생부를 적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세특이나 뭐 수행 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성취 기준에서 약간 좀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더 심화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성취 기준에 벗어나는 게 좀 너무 나쁜 건가? 약간 그런 좀 질문도 좀 생기네요. 네. 이 탐색을 3학년 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탐색을 3학년 때 한다. 3학년 때는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흥미가 있다고 기록이 되는 게 좋은 것인지. 3학년 때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냥 네. 상식적으로 이런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하는 것을 보여주기 적합한 수업이나 혹은 단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탐색을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탐색은 학교의 다른 활동에서 진행하고 그것들에 대한 공부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지금 교육 과정의 설계와 어떤 방향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는 약간 거기에 또 포커싱을 좀 더 맞추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수업의 포커싱을. 그러니까 학생이 동일한 주제라도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오냐는 그런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도 또 기록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을 정말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의 수준을 정말 잘 녹여내서 이 학생은 요런 학생입니다를 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시 사전 질문에서 요거 좀 놓쳤다, 요거는 꼭 답변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 혹시 있었을까요? 별표를 몇 개 쳐놨는데요. 말씀 주신 것 같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생기부로 소송당하지 않는 법, 친구들을 괴롭히고 선생님께 대들고 욕하는 학생의 생기부를 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거 짚고 넘어가야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생기부로 소송당하지 않는 법은 나쁜 말은 일단 써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았다, 못한다, 개선되었으면 한다 이런 거는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문제로 걱정하신다면 그냥 학생의 성취 수준을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아이가 국어 수업 시간인데 잠을 자고 다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관련 없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쓰시는 건 팩트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학생이 부정하지 못하는 팩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빼시고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 대들고 욕하는 학생 그렇게 많이 써주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성격이 불같아서 특별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어떤 학생인지 알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경쟁률이 센 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시간이 엄청 좁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 다 보는 시간이. 그래도 나 요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본다. 하나만 찍어줄 수 있나요? 나 요거를 좀 보려고 한다. 일단은 시간은 뭐 몇 명을 평가해도 거의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과에서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에요. 요즘에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 왜 이 학과야? 왜 이 공부야?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읽으면서 이제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가 학교생활기록부 어딘가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원 동기가 기록되기 용이한 항목은 아마 진로활동이나 종합의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동기가 나타나고 그 동기를 수업 시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신다면 사정관들이 잘 찾아 읽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부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신데 마지막으로 그냥 끝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색 빛깔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잘 써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한 인성과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나게 써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덜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정말 훌륭한 아이들을 쓰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입학 사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